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기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내렸습니다. 다우가 1.42, S&P가 1.01, 나스닥이 1.23 각각 내렸고요. 또 역시나 1%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은행 두 곳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국가 채무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 엘리트 및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러시아 은행 차단은 러시아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영국,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푸틴이 요청했던 해외 파병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인이 파병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노르트 스트림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밋을 통과해서 독일 해안에 이르는 1230km 정도 되는 파이프라인인데요. 독일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근데 완전 폐쇄가 아니고 중단이라서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최선의 해결책이다라고 했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은 없고 협상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군사 충돌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지막에 미국이 동유럽에 F-35 전투기 8대, 아파치 헬기 32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약간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계속 증시에서 불안감으로 하락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P몰간에서 증시는 결국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금리 쪽 이야기인데요. 금리를 올려도 낮은 금리이고 고용도 좋고 기업들과 은행들의 현금 상황이 좋기에 결국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금리는 올리다는 것에 반응을 하고 있지 어느 정도 인상을 한다 해도 저금리는 맞습니다. 차트에서도 금리가 처음 인상되었을 때는 주춤하다가도 두 번, 세 번 인상하게 되면 경제가 좋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말로 경제가 좋다 하면 증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간에 멈춘다거나 이번 해에 7번까지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번까지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면 마지막 구간에서는 증시의 변동성과 흔들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오일이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보통 전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오일과 금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물론 지금도 높지만요. 추가적으로 오일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증시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유는 전쟁으로 인해 올라간 부분은 어느 정도 반납할 수도 있고요. 증시 시장은 리스크가 발생하면 과거를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후에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우선 오일 가격이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유가 상승이 없어서 누군가는 증시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와 우스갯소리로 마켓 메이커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매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가의 하락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표로는 2월 마켓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7.5 나왔는데 예상이 56이었습니다.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0.5 예상이 110이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S&P가 패턴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완성이 되려고 하락이 출현하면 나스닥은 또 전저점을 내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은 오늘 저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S&P는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증시 하락은 잠시 멈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선물이 장외에서 다 움직이고 막상 장을 시작하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하여튼 선물장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멤버십 아침 브리핑에서 했던 내용을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픈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 편집 본인이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2주 전에 했었나요? 2주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나스닥 이번에 데드크로스 났다고 막 이야기 나오죠.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완성이 다 됐어요. 완성이 다 됐고 지수 같은 경우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조금 하단이 좀 남아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 조금 남아 있어서 밑골 아직 전저점을 내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딱 여기 안에 보시면은 모양새가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이 나왔던 하락의 패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만약에 이쪽 하락 구간으로 가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시 여기서 박스권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매수하는 자리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 가면 또 매수로 전환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S&P예요. S&P. 그래서 저 밑에까지 많이 내려갈 시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부터 문제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전저점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4,200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별로 지금은 문제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안심하고 우선 증시를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어저께까지 해갖고 저점을 내려서 좀 불안감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S&P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요. S&P가요. 여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캔들이고 저거는 금요일날 캔들, 이건 월요일날 캔들, 이건 금요일 캔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폭이 남아 있었잖아요. 대략 요 정도까지. 네, 이 정도 폭이 남아 있었고요. 이건 없었던 캔들이었고, 그래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려와서 이거를 그냥 갭을 채웠다라고 보시면 돼. 갭을 채웠다. 네, 갭을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그냥 패턴을 완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4,200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선 4,200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다른 종목도 내려가겠죠. 근데 내려간다고 하면은 4,200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종목이 생각보다 원래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매물대가 되고요. 4,200 또 튀어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내려가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보시면 똑같죠. S&P가 내려왔기 때문에 스파이도 여기까지는 대략 갭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딥하게는 425까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라가기도 해요. S&P는 채웠는데 스파이가 채우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S&P 같은 경우는 지금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아랫부분 여기서 끌어올렸죠. 이 끌어올린 거를 다시 내려왔다가 스파이가 내려와갖고 갭을 채우고 여기 내려온 부분을 다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 지금 이거 S&P고요. 그럼 스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S&P를 끌어내려서 스파이 요 정도에서 시작될 거니까요. 432면 요 정도. 그럼 이제 끌어내려서 완성된 다음에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오늘까지는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패턴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스파이 때문에 약간 하락세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거는 나스닥 100입니다.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오늘 하단 저점을 내렸어요. 보시면은 하단 저점이 여기까지인데 여기 좀 내렸거든요.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뭐 원래 저점을 내렸다는 거는 전체적 증시의 분위기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과매도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과매도권. 그리고 왜 저게 내렸냐? S&P가 저 패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락이 좀 더 출현해야 되는데 그럼 나스닥은 미리 내려온 상태였고요. 그럼 나스닥은 저점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상황이 나타난 거고요. 하지만 우선 나스닥이 끌어올려갖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대략 들어가는 자리는 한 13,809군 13,809군 위에까지는 올라갔기 때문에 우선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꼬리 내린 거에 대해서 너무 원래는 차트장에는 이 꼬리 내린 거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이 좀 출현한다 그러면은 매수 기회로 삼고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한번 크게 반등 올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4,200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번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걱정이 이미 일어났지만 그래도 반등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QQQ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원래는 완성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QQQ 역시도요. 그래서 QQQ도 역시나 뭐 만약에 좀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한 335, 336까지는 내려와줘야 이 패턴이 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하락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차트상으로 보면 약간 하락이 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해 주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완성시키려면 조금 하락이 필요해서 이렇게 된다면 다른 종목도 조금 더 하락이 출현할 수 있으나 그냥 단지 패턴을 채우러 가는 하락일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어떻게 좀 하락이 나와도 멘탈 잡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완성을 해야 했기에 오늘까지 하락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차트상 추가적 하락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진짜 올 때까지 다 온 거 아닌가 하는 부분까지 왔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상승으로 변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종목들이 하락할 때까지 다 하락했기에 여기서 추가적 하락이 나오면 추가적인 실망 매물들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시도 불안한데 추가적 하락이 나오면 와, 또 내려? 또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락의 골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버텨야 하는 구간이고요. 작년부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지나간다고 해도 또 언젠가 이런 증시를 또 만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의 증시에서는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된다면 향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더 하락은 할지 모르지만 이동평균선 매매로 벌써 3차, 4차 매수까지 끝나셔서 총알이 다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한 총알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하락은 패턴의 완성을 위한 하락이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하락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서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최악의 증시 패턴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니 멘탈 잡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